자, 이성웅 이사 오셨습니다. 출발 시황 시작하죠.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시장 색깔이 바뀐 거를 인정을 하고 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건 5일에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때 때마침 IT가 좀 빠져있는 종목들, 특히 시장의 관심이 전공정 소재 쪽에는 크게 없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전공정 소재 중에서 HBM 쪽의 소재, 그 다음에 삼성전자의 3D 낸드의 고단화 이쪽과 관련해서 볼 수 있는 종목들은 미리 준비를 해보는 겁니다. 우리는 미리 준비를 해보는 거예요. 그게 솔브레인이라는 종목을 좀 보면 되겠고요. 이거를 위로 주가가 뜰 때 추격하자는 점은 아니에요. 28만 원대 중후반 정도, 그 정도에 미리 들어 앉아 있는 겁니다. 미리 들어 앉아 있고 올해 실적 감안하더라도 크게 부담이 없는 구간이다 보니까 제가 준비한 주간의 전략은 우선은 삼성전자 잠정 실적 이전에 전공정 업체 같은 경우를 한두 기업 정도 매수를 할 수 있는 시각이고요. 솔브레인 같은 경우 지금 가격 메리트가 발생을 해 있고 부담이 없기에 이 종목은 28만 원대 중후반입니다. 위로 진입할 필요는 없고요. 어차피 IT 한번 시장 또 이렇게 변동성이 있을 수 있다 보니까 그 정도 가격대에 보면 될 것 같고, 어제 우리 개장할 때 한국가스공사 매수 한번 얘기를 했었죠. 예. 가스공사 매수. 기술적으로는 테크닉으로는 이거를 잡아낼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어제 우리 개장할 때 말미에 이거를 한번 안고 갔잖아요. 오늘 돌리는지 한번 보는 겁니다. 오늘 돌리는지 한번 본다. 예. 그 점을 안고 가면 될 것 같고, 아마 위에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매수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기회는 저는 한 번 준다라는 생각입니다. 기회는 한 번 준다라는 생각이다 보니까 저는 보는 거고, 시장은 개장 출발을 합니다. 우선 오늘은 거래대금 쪽 시가총액 상위들은 무거워요. 지수는 여기에서 이론적으로는 10포인트 정도 밀리고 출발을 해야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뭐 이론이랑은 좀 다르게 먼저 출발 같은 경우는 했어요. 이론이랑은 다르게 먼저 출발을 하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고, 3자 배정 증자 있었던 쪽이죠. 글로벌 텍스프리가 6% 정도는 올라오는데 그냥 우선은 뭐 할인 발행을 했고 이 정도는 주가 하방 경직성이 나올 수 있겠다의 해석 정도를 하고 우선은 봅니다. 최근에 소프트웨어 관련주들이 좀 올라와요. 소프트웨어 관련주 같은 경우가 뭐 아무래도 시장 색깔이 바뀌면서 좀 올라오는 정도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우리 하나머리티리얼즈 보세요. 신고가입니다. 소재 쪽 중에서 먼저 치고 가요. 그러면 우리 TCK 한번 볼까요? TCK도 이게 만약에 12만 원대 중반 들어오면 좀 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임을 말씀을 드리고, 관심 종목 쪽 같은 경우를 계속 좀 압축해서 추려서 보면서 시장의 색깔이 변할 땐 이거 교체하기가 쉽지 않으실 거예요. 그런데 그게 뭐 이번 주간 정도는 보셔도 돼요. 이번 주간 정도는 이번에 조정 나올 만큼, 실리콘트도 우선 조정 나올 만큼 나왔어요. 많이 밀리면 5% 정도 이상 더, 여기에서 더 밀린다는 거는 올해 1,600억 정도 예상 영업이익인데 시총 한 2조 원대 중반, 2조 원대 중반, 뭐 이 정도야 깨지겠나 싶습니다. 실적 보고는 깨지겠나 싶고, 그다음에 종목들별로 한번 흘러가는 걸 보면 거래대금 상위 쪽 먼저 봐야죠. 거래대금 상위 몰리는 쪽 한번 보면 지금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공조 쪽이 좀 들어오네요. 공조 쪽이 좀 들어오는 모습이고, LG에너지솔루션은 수주 발표를 했었죠. 우리가 수주 발표를 하다 보니까 한 2% 정도 강세를 나타냄을 알 수가 있고, 어제 주가가 다른 말을 하잖아요. 주가가 다른 말을 했단 말이죠. 그 부분을 보면 와, 이게 주가에서 다 티를 내는구나. 이런 수주, LFP 수주를 중국이 가지고 가는 거를 뺏어온 거예요. 뺏어온 거. 긍정입니다. 긍정. 우선은 긍정이고, 그다음에 노칭 장비 쪽의 진행,
그 다음에 그런 2차 전지 장비와 관련된 부분이 있다 보니까 관련된 종목들이 좀 올라오네요. 시가총액 상위 한번 볼까요? 시총 상위 쪽으로 한번 보면 전자가 여전히 견조해요. 82,000원대. 82,000원대. 5일의 실적 발표죠. 이게 의미하는 바가 다 있는 거죠. 이게 의미하는 바가 있겠죠. 전자는 보유하고 계신 분들 보유하는 거고, 이 전자 주가를 보고 우리는 전공정을 한번 들어가 보는 겁니다. 분명히 이번엔 전공정 실적이 핵심으로 보이거든요. 이번까지. 네. 들어가 보는 거고, 테크인 걱정하시는 분들 좀 있을 것 같아요. 많이 빠지면 10%입니다. 많이 빠지면 10%. 저는 깨지지 않은 추세. 어제 주가 변동성 같은 경우는 좀 꺼림직하지만 거래 자체가 제 기준에선 크게 안 터졌어요. 그래서 저는 결론, 어제의 결론은 우선 크게 걱정은 안 한다. 여기에서 이 사이클이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 결론임을 말씀을 드리고, 코스닥 시장으로 가보면 땡캠 반등, 솔브레인 홀딩스 좀 올라오고요. 숲 여전히 강하고, 원익 IPS, TCK 정도 반등 나오는 모습들, 알테오젠이 조금 들어 올라오는 모습이고, 종목들 한번 볼까요? 프롭틱스가 역시 VI 먼저 들어갔고, 화장품이 오늘 또 좀 약하네요. 화장품이 오늘 또 좀 약하고, YC캠 우리 이거 보고 갔었죠. YC캠 어제 시세 한번 줬네요. 어제 시세 한번 줬고, 원익 IP 전공정 쪽으로 좀 들어오네요. 지금 전공정 쪽으로 좀 들어오는 상황들, 그런 상황들이고, 폴라리스 오피스 이런 것 좀 올라오고, 그 정도로 우선 한번 보는 거고, 거래대금 상위 쪽으로 한번 더 봅니다. 그러면서 수급까지 한번 같이 봐요. 외국인 선물이 2,300억 정도 매도, 우선은 매도가 나오고 있고, 올라오는 종목들의 거래대금 상위를 보면 저번 주랑 이번 주는 확연히 달라요. 저번 주랑 이번 주는 확연히 다르고, 오늘은 치고 가는 종목들도 크게 없어요. 펩트로는 살 수가 없게 흘러갑니다. 우선 살 수가 없게 흘러가는 거죠. 요거를 기술적으로 보고 접근하는 건 아니에요. 한번 대세가 쏠린 흐름이 나왔다 보니까 이렇게 흘러간다라고 보시면 되고, 나머지 종목들 거래대금 특별한 게 없는데요. 오늘 특별한 게 없고, 프로그램 매도도 그냥 저는 이런 경우에는 쉬어요. 이런 경우에는 특별한 거 안 합니다. 특별한 거 안 하고 가격대 밑에 들어오면 매수하는 거고, 아니면 좀 패스하는 그런 개장이에요. 오늘 같은 경우는 전자 이노텍 같은 경우에 프로그램 매수 강도가 강한데, 나머지 보세요. 이게 금액으로 보면 프로그램 매수 강도가 동시간대 대비해서 현저히 약해요. 현저히 약합니다. 현저히 약하다 보니까 이런 날에는 쉬어요. 쉬는 날. 프로그램 매수 강도 코스닥이 강한 건 보세요. 이거 안 보던 종목들이 좀 들어와요. 피롭틱스는 보던 거죠. 우리 관심 종목 안에도 있는 유리기판, 유진 테크놀로지, 2차 전지 쪽, 헥토 파이낸셜 정도 좀 들어오고, 헥토 파이낸셜 정도 좀 들어오고, 전공정 그 공부는 제가 이 글 올리는 게 있으니까 그걸 찾아서 보시면 바로 도움이 되실 거예요. 다른 자료 보는 것보다 저한테 직접 물어보시면 전공정이 다 정리가 되어 있거든요. 그걸 찾아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른 거 찾아보는 것보다 그걸 찾아보시는 게 낫습니다. 3,000당도 좀 올라오기는 하네요. 3,000당도 좀 올라오기는 하고, 자, 코미코도 같이 한번 전공정 쪽, 전공정 쪽, 요거 관심 종목에 넣어두세요. 코미코 넣으시고요. 그 다음에 솔브레인 같은 경우도 넣어두시고, 그 다음에 하나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이미 갔어요. 이미 간 상황이다 보니까 조정을 기다리는 거고, 이와 유사하게 우리가 보는 건 TCK라는 종목,
말씀드린 것처럼 12만 원대 중반대 예, 이렇게 본다라고 전공정 쪽 같은 경우는 이 정도. 물론 뭐 유진테크라든지 원익 IPS 같은 경우도 괜찮죠. 괜찮은데 장비주 같은 경우는 우리 가격대에 들어왔을 때 철저한 가격대에 들어왔을 때예요. 4만 원대 한 중반 정도. 예, 그럴 때 충분히 좀 매수를 해줄 수 있음을 열어두고, 자, 개별주 중에 보면 우리 요 관종안에 삼성공조 이런 종목들이 또 올라와요. 이런 거는 아예 순수 개별주입니다. 타이밍 잡기도 어려워요. 그냥 열 관리 관련해서 그냥 개별주가 이렇게 움직이구나 정도로 해석을 하면 되고, 여기에서 지금 추격을 하는 거는 좀 옳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외국인이 선물을 매도하면서 우선 현물은 매수를 하는데 그 강도가 강하지는 않아요. 그 강도가 강하지는 않단 말이죠. 그러면 프로그램 매매 아까 우리 봤잖아요. 종목별 전 종목 프로그램 매매 추이 보면 지금 들어오는 외국인의 프로그램의 비차익 매도는 나오는데 여기 들어와 있는 전자는 매수입니다. 오늘의 외국인 매수 같은 경우는 대부분 우선 전자로 들어오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예, 지수를 그냥 하방을 좀 잡아주는 역할 정도, 그 정도로 볼 수가 있고, 제약바이오 쪽이 확실히 흐름들이 달라요. 보면 알테오젠 같은 경우도 안 빠지는 구간이에요. 지금은 비추세 안 빠지는 구간이거든요. 비추세 안 빠지는 구간. 네, 비추세 안 빠지는 구간, 이 흐름들. 그러면 하단 이렇게 들어왔을 때 요런 가격대가 나올 때는 한 번씩 볼 수 있는 거예요. 지금은 관망에 대한 구간이겠죠. 네, 관망에 대한 구간. 살만한 종목이 크게 없어요. 살만한 종목이 크게 없는 상황임을 우리 지금 가격대의 흐름을 통해서 볼 수가 있고요. 시장 대비해서 좀 빠지는 쪽을 볼게요. 막 상승하는 종목보다 하락하는 종목을 좀 챙겨야 되는데, 하나에어로스페이스 3.7%, 뭐 가격 조정이 있을 수 있는 구간이고, 한솔아이온스 같은 경우가 타고 내려와요. 지켜줘야 되는 가격이 10,000원대 중반 정도인데, 물론 이게 시간이 지나서 하반기에는 좋아진다라고 보는데, 신규 매수나 추가 매수하는 타이밍 같은 경우는 어제 한번 8% 정도 세게 돌렸다 보니까 오늘은 그에 따른 부작용 정도로 우선 봅니다. 제 기준에서는 10,000원대 중반은 안 깬다는 생각을 우선은 가지고 있어요. 예, 10,000원대 중반은 안 깬다는 생각. LIG 넥스원이 많이 밀려요. 7% 정도. 오늘 리포트가 나왔죠. 밸류 부담이 크다. KB 쪽에 그 애널리스트 분이 약간 조선이랑 방산 쪽을 조금 주가가 뜨면은 부정적으로 보시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이 리포트에 반해서 우리가 무조건 공격적인 매수 이런 건 아니겠죠. 우선은 부정적인 리포트 나왔고, 한쪽의 시각 같은 경우는 좀 무겁다라고 하니 오늘의 조정 같은 경우는 우선 지켜보는 겁니다. 자, 반대로 오늘의 반등은 저는 IT 쪽으로 무게를 둬요. IT 쪽으로 무게를 둡니다. 우선 그 무게를 두고 전공정 빠져있는 쪽이 미리 하루 키를 맞추는지 저는 보려고 하고요. 큰 그림은 그 부분을 보려고 하고, 제약바이오 쪽 같은 경우 반등이고, 페트로는 제가 1차로 생각한 가격은 이제 왔어요. 1차로 생각한 가격은 왔어요. 여기에서 제가 좋다고 하고 주가는 40% 이상 이제는 올랐는데, 여기에서 신규 매수를 생각하는 건 아닙니다. 여기에서 신규 매수를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추후에 제2의 펩트론, 제2의 테크윙, 제2의 SK 하이닉스 이런 우리가 사이클로 퍼즐이 맞아지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제가 강하게 말씀을 드려요. 그때는 그런 종목을 통해서 수익을 보고, 좀 이렇게 시장이 힘들 때는 주식 좀 줄이고 쉬고 그러면서 가격대 왔을 때 담고 시간을 투자해서 뭐 단기에 30% 날 수도 있고 뭐 몇 년에 몇 배 날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종목에 대해서 본질, 실적의 본질을 알고 사이클의 본질을 알고 그러면서 타이밍에 대해서 추세에 대한 투자를 하면 되는 거거든요. 예, 그 부분을 그냥 제 시간, 이 개장 시간에는 늘 좀 강조를 드려요. 이 시간에 한 번 매매해서 몇 프로 버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우리는 크게 한번 보자고요. 크게. 예, 크게 한번. 그러면
계좌는 한 3년 시간 두고 우상향 이렇게 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거를 꼭 해보죠. 예,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그거를 꼭 해보시면 도움이 된다라는 말씀을 지금 드립니다. 오늘 석유 관련된 종목들 개별주들은 올라오는데 그냥 그려려니, 네. 왜냐하면 유가 그냥 공급 이슈로 올라온 거니까 그려려니 해둡니다. 이렇게 그냥 개별주가 시장이 안 좋으니 반응하는구나 정도로 우선은 보면 되겠고요. LIG 넥선이 빠지니까 뭐 그 영향인지 아니면 방산 쪽에 지금 동반해서 좀 수급이 빠지는지 오늘은 방산 쪽 같은 경우가 좀 3%대 좀 무거워지는 모습을 우리가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고, 나머지 반대쪽 BHI 같은 경우도 9,000원대 중반까지 우선은 다시 왔어요. 예, 9,000원대 중반까지 다시 오는 모습. 여기에서 요런 종목들은 기술적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에요. 모멘텀. 다음 어차피 우선은 원전 수주가 나오는데 우리 그 에너지에 대한 분산이 됐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지금 한국가스공사 이런 쪽으로 무게가 좀 넘어가 있다 보니까 그 동해가스전 쪽으로 무게가 가 있다 보니까 분산인데, 원전 수주가 나오면 급반등이 한 번은 나올 수 있는 수준이에요. 네. 그게 7월일 텐데 우리가 그 7월 타이밍까지는 우선은 버텨보는 상황임을 종목을 통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마이너스가 뜬다라고 해서 무조건 손절은 아니에요. 기계적인 손절 같은 경우는 그게 맞는 사람도 있기는 하겠지만 버티는 종목은 버틸 수도 있습니다. 매수 관점이랑 그 관점에 대한 변화가 없을 때. 그런데 주식이 대량 거래를 터지면서 반대로 흘러갈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기계적인 매도는 필요해요. 그런 경우가 아니면 뭐 추가 매수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열어둘 수 있습니다. 예, 그 부분을 한번 보면 되겠고, PSK 홀딩스와 PSK 비교를 하면 PSK 홀딩스 같은 경우도 저는 괜찮다는 생각을 해요. 예. 최근에 가격 조정이 나온 이유는 시가총액이 1조 4천억 정도까지 올라갔어요. 같이 한번 볼게요. 이거는 아마 가지고 계신 분들이 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시가총액이 HBM과 관련된 부분의 수주를 3, 4 다 받아가는 구조다 보니까 1조 4천억까지 올라왔는데, 이 기업의 연간으로 나오는 영업이익 체력이 지금 보면 2017년이 가장 잘 나왔던 때 한 570억 정도고, 올해 같은 경우는 못해도 300억 이상은 나올 것으로 보여요. 그러면 자 300억에서 400억 정도 체력이고, 그랬을 때 시총 1조 4천억 정도 같은 경우는 약간은 시장에서 이제 부담은 느낄 수 있는 수준이다 보니까 주가는 여기에서 IT 쪽이 조정 나올 때 먼저 위에서 파는 거예요. 먼저 위에서 파는 거고, 제가 생각하기로는 여기에서 많이 빠지면 10%, 많이 빠지면 10%를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IT들이 돌 때 이번 주는 우선은 전공정을 본다라는 생각이고요. 주 말미에 갔을 때 만약에 이런 종목들이 추가 조정이 한 5% 정도 더 나와 있다라고 하면 그때 같이 담아 들어간다라는 생각을 하고 좀 보려고 합니다. 계속 우리가 체크를 하고 말씀을 드릴게요. PSK 홀딩스 같은 경우는. 그러면 PSK는 전공정 쪽이잖아요. 이것도 어차피 같이 신고가를 가기는 한데, 저는 전공정 쪽 중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종목들, 짚고 갔었던 거, 솔브레인이라든지 그런 쪽, 그런 쪽에 좀 무게를 두고 말씀을 드립니다. 지수는 한 10포인트 정도 하락하고 있어요. 10포인트 정도 하락하고 있고, 거래대금 상위 쪽의 종목들을 보더라도 하락한 종목들이 더 있어요. 하락한 종목들. 그런 종목들이 있다 보니까 오늘 또 녹록치는 않아 보입니다. 녹록치는 않은데 이럴 때는 좀 쉬어가는 것도 방법이에요. 쉬어가는 것도 방법임을 말씀을 드리고, 오전에 장을 보고 뭐 오후에 갔을 때 매수할 만한 게 있으면 또 언급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매 빈도를 좀 많이 줄였으면 해요. 지금은 매매를 했을 때 실익이 나오는 구간이 있으면 많은 매매를 하셔도 되는데요. 지금은 실익보다는 조금 손실 부분이 발생할 수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을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 종목들 지금은 거의 다 윗꼬리 달 수 있어요. 거의 다 윗꼬리.
어느 정도 목에 차면 차익 실현해서 밑에서 좀 끼워 넣는 흐름들이 나오는 상황이다 보니까 위로 떠서 가는 종목들은 추격하지 말아 주세요. 네, 원하는 단가 왔을 때만 채워넣고 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고요. 테크윙은 네, 조금은 더 나올 수는 있어요. 조금 더 나올 수도 있는데 그 조정을 저는 하나의 기회로 이번에 생각을 합니다. 하나의 기회로. 예, 테크인 같은 경우는 하나의 기회로 생각을 하고 어느 정도까지 조정 나오는지 우선은 보려고 해요. 예, 보려고 하고 그런 상황. 저의 결론은 사이클은 끝나지 않았다. 종목들을 한 번 더 채울 기회를 주는 거고 그 채울 기회, 자 기회가 왔어요. 아 이게 이제는 기회인데 지나면 주가가 만약에 올랐어요. 못 샀단 말이죠. 이거를 액션할 수 있냐 없냐의 차이거든요. 그거는 과거의 경험, 데이터, 내가 주가를 봐왔던 그런 시각들 거기에서 클릭을 할 수 있냐 없냐의 차이는 갈립니다. 저는 이 종목 같은 경우 이제 추가로 빠지면 클릭을 한다라는 생각이고요. 그 타이밍은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결과로 다 보여지니까 그걸 한번 같이 보는 걸로 하죠. 그리고 자 외국인이 선물이 2,400억 정도 매도를 하고 있어요. 만약에 오전 중에 5천억 이상 넘어간다라고 하면 오늘 장 우선은 없다라는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 개별주 플레이의 시장임을 열어두고요. 그렇지 않고 비슷하게 흘러간다라고 하면 그냥 지수는 좀 오늘 박스 흐름 정도. 그런데 녹록찮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주가 아시아 휴장도 있고 미국의 휴장도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좀 쉬어가는 장의 형태가 나타남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실리콘도 조금 올라옵니다. 실리콘도 조금 올라오고 여기에서는 어차피 또 크게 안 빠지는 상황이다 보니 힘내고 우리 오전장도 좀 녹록차는 흐름이 있지만은 제가 또 전략을 세워서 오후장에 준비를 해오도록 할게요.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계속 소통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 부분을 찾아서 함께 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또 성공 투자를 기원하면서 저희 좋은 기운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따가 장중인 시간대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저기서 많이 또 강의도 들어보시고 그리고 또 기법이라고 하는 것도 많이 또 체크해 보시고 적용시켜 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좋으십니까? 이거는 저희 클래스만의 강점이 될 겁니다. 네, 섹터 분석을 왜 해야 되고 그리고 어떤 섹터가 갔었을 때 이를 어떻게 초기에 접근하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방법들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에 따른 키포인트들을 알려드리고요. 김 대표는 이렇게 사업 분석한다. 그리고 또 거기서 종목을 찾는다. 라고 하는 여러 가지 기법들 그리고 그에 따른 효과들을 충분히 노리실 수 있게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관심 종목까지 같이 스터디를 하시면서 충분히 시장을 끌어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라이브를 충분히 활용하겠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질문들 그리고 또 매매하시다가 요런 때 참 애매할 텐데 라고 하는 제가 겪었던 부분들 그대로 담고 또 문의가 들어오게 되면 충분히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희 클래스만의 강점이 될 겁니다.